진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간다고? 이런 길을. 아!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차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차의 세계 최초 시승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코땡땡 이슈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시승할 기회가 왔네요.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죠. 디펜더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차가 구형 디펜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랜드로버의 전통적인 자동차, 그 클래식함을 갖고 있는 동시에 미래의 디펜더, 그러니까 지금의 디펜더가 아니라 이보다 한참 더 후에 나올 것 같은 미래의 오프로더 같은 느낌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디자인에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를 보면은 헤드램프에서 예전에 우리가 디펜더에서 봤던 그런 동그란 램프, 그리고 랜드로버의 특징인 네모난 램프, 그것들을 다 LED 헤드램프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클래식한 느낌들이 옛날 그 디자인 헤리티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한 멋진 자동차 디자인이구나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자동차였습니다. 행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프로드 가야 돼. 드디어 출발인데요.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 농다치 고개 처음 들어본 곳인데 10년 만에 처음 오픈하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곳인지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터닝 리스폰스를 지금 도전했습니다. 터닝 리스폰스를 뭐로 하냐면 바위 함석. 이야, 이건 진짜 제대로인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마치 그냥 온로드 가는 것처럼 갑니다. 오, 탱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사륜 락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열쇠 표시는 센터 디퍼런셜 락을 했다는 거예요. 뒤쪽은 후륜 디퍼런셜 락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지금 자동으로 락이 되는데 바위 모드를 하게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락을 해서 코너링을 할 때 코너가 제대로 안 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사륜구동 무슨 H트랙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동력 전달을 위주로 하는 거지 락을 위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락을 위주로 해서 어떤 오프로드도 문제없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게 진짜 오프로드지. 오, 이런 길을 가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은 겁니까? 세상에. 세상에. 차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진입각은 38도, 진출각은 4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38도, 40도 그렇게 된다면 일단 도로 중엔 그런 도로가 없고요. 산 중에도 그런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 거냐면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를 보고 저기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각도예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각도로, 너무 닿을 것 같은데? 너무 깊어요. 이런 길을. 여러분들은 이게 수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혀 수평이 아닙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산을. 리뷰가 산으로 간다고? 세상에. 세상에. 샌드 모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모드는 훨씬 더 코너링이 좋네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바로 가속 페달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길게 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모래밭에서는 사실 바퀴가 멈추는 순간 밑으로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륜구동 종가답습니다. 정말 모든 기능들이 정말 똑똑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니까 디펜더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길을 찾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위가 깨질 수 있으니까 바위가 깨지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런 우리가 어쩌라는 거죠? 자동차 뒤에 저 타이어 매달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가 저기 있음으로 해서 진입각 탈출각이 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이어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탈출각이 좀 손해보겠죠. 그래서 타이어를 뒤로 올림으로 해서 그만큼 탈출각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만약에 타이어가 터졌을 때 갈아 끼울 때 훨씬 편하게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제든 갈아 끼울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디자인은 디자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 디자인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클래딩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가지들이 스쳐 지나갔을 때 이 클래딩으로 충분히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거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 플라스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차는 이론적으로는 1m 한 제 허리까지 오는 정도의 높이까지 도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옵션을 붙이게 되면 도하할 때 물살을 막 헤치면서 물이 치솟게 되면 이렇게 위까지 치솟아 오르게 되는데 치솟아 오를 때 방어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게 옆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디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에어스프링이 그대로 보이시죠? 여기 스프링이 보통은 이렇게 코일 같이 꼬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코일 같은 게 없고 이렇게 통 하나가 있는데 이 통이 에어스프링입니다. 에어스프링이 있고 이 가운데 댐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돼요. 에어스프링도 댐퍼가 있습니다. 에어스프링도 댐퍼가 있고 에어스프링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부드럽다거나 단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으면 마치 에어 조단 같은 거 신는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고요. 이거는 그냥 스프링이다. 스프링을 길게 짧게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의 길이를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주먹이 아니라 발이 들어가 14cm가 올라갑니다. 50cm가 내려가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구만. 이 차는 인지엔이움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2.0L 엔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마력. 나 디젤 엔진이지만 엔진 힘 좀 한다 하는 차들이 보통 180마력대였어요. 그런데 디젤 엔진인데 240마력. 이게 기술의 발전인가요? 이전에 어지간한 디젤 엔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달라 보여요. 올라가도 되나 싶으시겠죠? 근데 이 위에는 무려 300km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가? 자, 트렁크를 살짝 열어보면요. 뭔가 이건 덜크덕 하고 열려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옛날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작동시켜보면 전자식이에요. 눌렀을 때 전자 버튼을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굉장히 옛날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첨단을 이용해서 결코 이건 낡은 게 아니란다, 이게 진정한 멋이란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높잖아요. 이거 높아서 짐을 넣을 때 힘들어, 그리고 여기 내가 들어 앉아야 되겠는데 앉기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버튼 여기 있어요. 이 양쪽으로 있는 이 하늘을 보는 글래스는 도대체 뭐를 위한 거냐 얘기하실 텐데, 일단 실내로 빛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죠. 답답한 공간을 답답하지 않게 하도록, 흔히 말하는 거는 사파리 글래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차는 정글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곳에서 가면서 동물이라든지 그냥 지나쳐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동물 있어 하는데 3열에 앉은 사람은 못 보니까 이 3열에 앉은 사람도 저기 원숭이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래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걸 사파리 글래스라고도 합니다. 랜드로버는 이 디펜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디펜더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이 디펜더 유저들도 이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랜드로버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 클로징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작은 차인데 이 뒤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3.5톤입니다 3.5톤을 끌고 간다고? 말이 3.5톤이지 마이티 트럭이 3.5톤이 안 돼요. 그 커다란 트럭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고 그냥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차는 좀 미친 차인 것 같아요. 이 계곡이 좀 넘쳤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얕아요. 아깝네. 왜 제가 아쉽냐면
이 차는 0.9m라니까요. 0.9m면은 배가 다니는 것 같은 정도로 차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차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냐, 사실상 그거는 침수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이 흡기가 요 위에 있어요. 이 정도까지 물이 차지 않는 이상 침수차가 되지 않는 거죠. 흡기로 물이 들어왔을 때 침수차라고 해요. 배기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침수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기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계속 배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정도 되면 당연히 0.9m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빠져보고 싶은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원래 길이 아닌데 길이 아닌 곳으로 잘못 가서 차가 빠졌다 그러면 유튜브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차를 밀고 힘들게 올라갔어요 와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절벽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프로드를 주행하실 때 팁이 있나요? 네, 오프로드 주행할 때 팁이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시트를 평소보다 좀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시트를 높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차 밑에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 주변 환경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높여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 SUV라고 하면서도 머리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진정한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을 주먹 하나가 아니라 주먹 두 개가 쑥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트를 훨씬 높여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또 팔걸이 위치도 이런 식으로 약간 낮아서 팔걸이 밑으로 고개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바퀴가 닿는지 절벽으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사륜구동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면의 각도라든지 어떤 바퀴가 더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도 정확하게 여기 그래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대요. 정말 놀랍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됩니다. 특히 멈췄다 다시 출발하면 차가 못 갈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를 갈 때는 꾸준한 속도를 계속 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멈췄다 가면 그 자리에 바퀴가 빠져버리거든요. 빠지고 나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느리게 천천히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차에는 지금 APTC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갈 때도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프로드를 우리가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갈 때도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너무 조용해요. 이런 오프로드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뭐지? 정말 랜드로버라고 하면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막에서만큼, 이런 오프로드에서만큼은 정말 롤스로이스처럼 멋진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차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도 잡소리 하나가 없어요. 기존 디펜더는 바디온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얹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디펜더는 모노코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유니바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근데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알루미늄 합금 모노코크이기 때문에 이 차체라면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바디온 프레임 차체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체 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억지로 일으켜 보려고 해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런 곳을 올라올 수 있는 거 너무나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럭셔리한 오프로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1억이나 되는 차로 여기다가 올려도 되는 건가? 살짝 걱정스럽긴 한데 너무 비싼 차를 몰고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디펜더가 아니라면 어떤 차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2열도 한번 들어가 볼까 봐요. 근데 2열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흙탕을 그렇게 달리고 왔는데 웨더 스트립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흙탕이 전혀 튀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려본 자동차 회사구나. 뒤쪽에 앉아서 보면 일단 넉넉하다는 게 일단 너무 고맙게 느껴지네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뒷좌석 머리 공간을 너무 작게 뽑는데 얘는 결코 그렇지 않죠. 시트 높이도 꽤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결코 자동차 시트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들고요. 그리고 시트 앞쪽으로 발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판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각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전기 아울렛은 너무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 USB 있고, 여기 USB 또 있고, 여기 또 있어. 아니 이게 4개가 왜 필요해? 모니터를 붙이기 위한 마운트가 있어요. 이쪽에 마운트를 연결을 해서 여기 5V 아울렛을 또 여기서 뽑을 수가 있어. 시트는 당연히 6대4로 폴딩이 되고요. 이렇게 폴딩했을 때 당연히 짐을 엄청나게 실을 수 있고, 차박하는데 이만한 차는 없지 않을까. 2000리터가 넘게 들어가는 뒷좌석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확실하게 아, 이 차는 SUV구나 라는 걸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진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간다고? 이런 길을, 아, 어떡해.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건 전혀 달라요. 내리막이 마이너스 20도야. 마이너스 20도.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전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요. 지금 페달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데, 잠깐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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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힐 디센트 컨트롤 HDC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뭐 하면서 네 바퀴가 막 이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이랬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랜드로버는 진짜 이런 오프로드도 마치 그냥 온로드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끔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미끄러지는 순간 1층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마치 제가 가진 주식들의 주가를 보는 것 같아요. 댐퍼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오프로드는 보셨다시피 휠 트래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스테빌라이저를 아주 강한 걸 사용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크게 꺾이지 않겠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코너에서는 기울어지는 걸 엄청나게 억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댐퍼와 에어 서스펜션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코너에서 롤을 정말 억제를 잘 해줍니다. 대단한데요. 이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멋지지만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이런 것도 눈에 많이 띄네요. 카메라로 뒤쪽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겠지만, 험로에서 후진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이만한 수납 공간, 게다가 냉장고예요. 수납 공간에 미친 차 같습니다. 정말 여기도 싣고 여기도 싣고 여기도 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네가 원하는 게 수납 공간이야? 이제 더 원하지 않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메리디안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디오 중에서 가장 좋은 오디오 시스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오디오 값만 한 1000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오디오를 한번 보면요, 최고의 오디오보단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어지간한 자동차들, 어지간한 수입차들보다 훨씬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오디오 성능, 오디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잖아요. 볼륨 버튼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핸들 리모컨에 보면 여기 다이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똑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거의 아이패드급입니다. 파킹 카메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런 360도 어라운드 뷰 당연히 돼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야씨, 이게 이렇게 보여? 내가 험로를 가겠다 라고 하면 내 본닛 앞이 안 보이잖아요. 본닛 바로 아래쪽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봐야 되잖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본닛이 투명해졌어요. 내 본닛이 투명해져. 본닛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었지? 물론 여기 써있죠, 라이브 아님. 그러니까 몇 초 전의 그림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서 내 본닛 아래쪽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이 차 타이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순정 타이어가 선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 성능도 정말 뛰어나면서 지금 온로드에서도 그렇게까지 소음이 크거나 진동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이거 완전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를 온로드에서 썼을 때 이 정도로 잘 커버해주는 타이어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올터레인 타이어 치고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그리고 차의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유럽에서 디펜더를 가끔 타는데, 디펜더를 타보면 정말 이런 깡통도 이런 깡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 디펜더하고 같은 점을
뭐가 같지?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고? 이렇게 조용하다고? 야, 이거는 디펜더라는 이름하고 너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엔진이 크릉크릉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240마력 엔진을 가지고요, 게다가 디젤인데 너무 부드럽습니다. 디젤 엔진의 그 게르게르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일단 공회전 했을 때는 디젤이라고 모를 것 같아요. RPM을 좀 올려봐야 이거 디젤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펜더 간단하게 시승해 봤는데요. 사람들 다 갔어요. 다들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자동차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노력해 봤는데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는 차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간 불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디펜더 그거 오프로드 간다는데 그거를 내 차 소렌토를 가지고 와서 소렌토로 앞에 달리면서 디펜더를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